자, 확률 변수라고 했네요. 확률 변수는 그냥 확률만 떼면은 변수라는 말은 그냥 x값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말했듯이 동전을 몇 개 던진다? 그러면은 앞면이 0개, 1개, 2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변수라고 하고요. 확률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고, 분포도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그래프다. 어떤 식으로 분포가 나타나느냐라는 걸 보면 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동전을 던져서 동전을 던지면 뭐 앞면이 H고 뒷면을 T라고 만약에 한번 해보면 동전 2개 던지면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뭐가 되겠니? 앞면만 2개 나올 수가 있고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2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럼 각각의 얘네들이 결국에 뭐 앞면의 개수라고 본다면은 앞면의 개수가 얘는 2개야. 얘는 앞면의 개수가 하나야. 얘는 앞면의 개수가 몇 개야? 0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들이 각각의 확률값을 가져 안 가져? 같잖아. 그치? 근데 얘를 우리가 왜 함수라고 하냐면은 결국에 앞면이 2개 나오는 친구는 앞면이 2개가 나와. x가 앞면 2개야. 이게 앞면 2개. 자, x라고 하고요. p라고 하고요. 앞면이 빵이요. 하나요. 2개요. 개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이 x값 앞면이 2개 나오는 것이 확률의 방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4분의 1의 확률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면이 얘네들은 뭐 HT나 TH는 앞면이 몇 개가 되는 거니? 1개가 되겠지. 그러면 이 X값은 Y값 몇 개를 갖는다고 보면 돼? 반드시 1개밖에 안 갖습니다. 그 다음에 0개 나올 때 마찬가지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 4분의 1의 확률이라고 보면 되겠지. 즉, 여기는 X값, 그 다음에 이 P가 바로 누구 값이냐? Y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 X값에 대해서 Y값들이 정확하게 1개씩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적으로 몇 번씩? 한 번씩만 이렇게 대응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갖다가 함수로서 뭐 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연속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친구를 갖다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 산자라는 거는 뭐냐면 흩어질 산자를 말하는, 서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 그게 이산이야.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인데 뭐에 있다는 얘기야? 흩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형태가 바로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x1부터 xn까지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응되는 누구 값? 확률이 있겠지.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뭐 동전 2개 던질 때 앞면이 0개, 1개, 2개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그 0개, 1개, 2개 x값에 따라서 0개일 때의 확률값, 1개일 때의 확률값, 2개일 때의 확률값이 각각 대응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x1에 대응되는 친구를 p1이라고 보고 x2를 p2라고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러한 그래프도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약간 우리가 초등 때 배웠나? 중등 때 배웠나? 무슨 그래프입니까? 막대 그래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독성적인 면에서 볼 때 이 막대 그래프보다는 이 표가 왜 이 표를 사용할 수가 있냐면은 x값이 몇 개이기 때문에 유한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야? 공부하겠다는 얘기고 이 표가 바로 뭐냐면은 확률 분포 표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름 부르겠다라는 말이 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쪽 부분은 얘들아 실제로 약간 이 경우의 수나 확률하고 통계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경우의 수나 확률 여러분 처음 배웠을 때 처음에 원순위를 배우고 했을 때 뭐 좀 어려웠나요? 개념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 네. 근데 문제 들어가면 어때? 어려워. 확 어려워지지. 근데 통계는 반대야. 처음에 개념 들을 때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한 개념이 문제 푸는 거하고 실제로는 상관이 거의 없어. 여기는 배경적인 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결론적으로 1단원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니네? 라고 들어가서 문제 만나니까 뜨악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3단원 처음에 아씨 뭐래? 약간 이러고 들어갔다가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은 약간 뭐 있어? 고정화돼 있어 그냥.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약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문제 푸는 건 생각보다 어떻다는 거야?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말들을 다 이해하면은 너무나도 베스트야.
근데 이런 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약간의 푸는 방법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원이 이 3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뭐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야. 최대한 이해하도록 노력해보자. 자, 여기 볼게요. 이선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이거는 뭐냐면 함수식이에요. 함수식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p x equal x1이라는 게 이게 바로 fx라고 보시면 fx라고. 알겠니? 그리고 여기는 pi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떤 그 함수식이 나와요. 여기 함수식이. 이따 이제 보여줄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의 함수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p 원값이라는 거는 p 원값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표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가 이제 x고요. 여기가 이제 p라고 보시면 되면 x1, p1 자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xn, pn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pi라는 거는 뭐 1, 2, 3, 4부터 n까지 이렇게 그냥 통칭하는 대표적인 게 되겠지. 그러면 이런 pi는 당연히 확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졸지만 않고 듣기만 하면 돼요. 부담 갖지 말고 이 시간은. 당연히 0부터 어디까지 갔겠어? 1까지 갔겠지. 즉 여기 있는 값들은 모두 다 뭐가 나는 얘기야?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p1부터 여기 있는 pn까지 내가 모두 한번 더해보겠다는 거야. 알겠니? 얘네를 만약에 내가 모두 더한다고 했을 때 얘네는 당연히 확률에 뭐가 되겠어? 합이 돼야 되겠지. 각각이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케이스들의 확률을 다 더하면 당연히 걔가 뭐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지금 확률을 고3 때 배우잖아. 그렇지? 고3 때 배우니까 고2 때 이미 우리는 뭐를 배웠어? 시그마를 배웠단 말이야.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시그마로 이거를 처리할지 안 할지는 학교 선생님 맘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시그마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학교 선생님이 상황에 따라서 시그마 처리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면 시그마로 표현된 것도 내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할지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학교는 시그마 처리하지 않았어요. 알겠지? 근데 쌤이 이제 어떤 느낌을 좀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러면 P1부터 Pn까지가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그마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겠죠. 그쵸? P1, P2, P3 해가지고 Pn까지의 시그마 합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1이다 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얘들아 xi에서부터 xj까지 예를 들면 x3부터 x5까지의 p 확률을 구하라 그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라고 하면 당연히 p3거, p4거, p5거의 각각의 확률을 더한 게 내가 뭐가 된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x3에 해당하는 p3, p4, p5의 각각의 확률을 더한 게 여기서 말하는 뭐가 된다는 거야? 확률값이다 라는 얘기는 뭐 지극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자, 보기 1번 문제 보면서 약간 문제상으로 느낌을 좀 가져봅시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를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a 값은 우리가 당연히 구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p 값들의 합이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 1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더한 게 1이다라고 한다면 분모가 8이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주어질 때 만약에 분모가 통분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어? 통분시키는 게 편하겠지. 통분시켜 주시고요. 분자하고 분모가 똑같아지게끔 하는 a 값을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아셨죠? 자, 그래서 a 값이라는 건 뭐 3, 3, 1이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1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a는 8분의 1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럴 때 x1 또는 x3의 값을 구하라. 그럼 x1은 8분의 1이었고 x3도 8분의 1이니까 정답은 8분의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당연히 1보다 크다니까는 이거를 다 더해도 되고요. 대괄방만 조금 불리면 1에서 얘만 빼도 되겠죠. 그치? 그냥 편하게 알아서 그냥 이 범위에 나타나 있는 확률을 모두 다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보기 2번처럼 만나요. 보기 2번 잠깐 볼게요. 보기 2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 100% 나올 아주 유력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주머니 속에 빨간 공이 3개 있고 흰 공이 2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주머니 2개의 공을 꺼내겠다. 흰 공의 개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라는 거야. 알겠니? 자, 보세요. 공 몇 개 있어? 5개 있어. 흰 공 몇 개 있어? 2개 있어. 공 몇 개 꺼내겠다고? 2개 꺼내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흰 공이 나올 수 있는 개수부터 여러분이 먼저 정하는 거야. 몇 개 나올 수 있어? 0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 0개, 1개, 2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 x값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표부터 그리는 거야. 표부터. 뭐부터 그린다고? 표부터 이렇게. 그래서 x 쓰시고요. 여기는 보통 이게 이제 풀네임이긴 하지만 보통은 그냥 p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건 뭐 학교 선생님, 여러분이 뭐 서술형이 혹시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p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0개, 1개, 2개. 이 정의역의 값은 어떻게 하라고 정해지지 않아. 내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정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0개, 1개, 2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계해서 표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각각 이거를 뭐 해야 되는 거야? 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0개일 때라는 거는 2개를 내가 뽑는 거잖아. 그치? 2개 뽑으니까 분모는 5C2가 될 것이고 뭐야? 빨간색만 2개 나와야 되니까 3C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10분의 3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뭐 간단하죠? 이런 거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각각의 확률값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채워서 확률 분포표를 빨리 완성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보면 돼. 이것이 완성이 돼야 이제 이 표를 통해 가지고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편차도 구하고 그런 것들 막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는 x값이 이제 뭐가 되면서 변형이 되면서 변형된 어떤 별량에 따라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기 해야 되니까. 짠 계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여러분들이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술형이 안 나온다면 아예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요. 서술형이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신경을 쓰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라고 여러분 학교에서 문제가 나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거의 주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의 확률 분포표를 구하라. 이 표 구하는 게 가장 메인입니다. 얘를 구하는 게 문제 풀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1개 이하다. 그러면 1개 이하니까는 이거를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더하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거예요. 죄송해요. 됐죠? 자, 무슨 느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얘들아? 죄송해요. 괜찮아. 죄송한 거 없어. 자, 천천히 읽고. 뭐야? 긴급제가 먼저. 여기 봐봐. 이 부분은 이쪽 부분은 그냥 듣고 있으면 이해가 다 돼. 그리고 계산만 조금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얘들아 이렇게 주어져.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p 가로하고 x 라지 x 이퀄 x라는 거 이거는 그냥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fx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equal 여기는 이제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 2차 함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차 함수가 일반적으로 나와요. 근데 뭐 2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죠. 어쨌든 근데 뭐 이거를 뭔가 복잡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대부분 1차 함수가 나온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여기 x가 1, 2, 3, 4라고 주어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는 x 1, 2, 3, 4가 바로 뭐야? 정의역이야. 그러면 내가 정의역을 확인을 했어. 나는 무조건 뭐부터 그리는다고 얘들아? 표부터 그리는 거야. 뭐부터 그린다고? 표부터. 그래서 이러한 표를 일단 그려야 되겠지.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아직 비어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내가 어떻게 채워 넣느냐? 당연한 거 아니야? x에다가 뭐 집어넣을 때? 1 집어넣을 때가 px equal 1의 확률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k-8분의 1이 되는 거고요. 2 집어넣으면 이렇게 2k 빼기 8분의 1, 3k 빼기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k값 구할 수 있어? 있어 없어? 있다고. 왜? 이거 다 더한 게 뭐니까? 1이니까.
어차피 미지수 하나잖아. K밖에 없잖아. 그럼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 10K-8분의 4니까 10K-2분의 1이 1이다. 2분의 1 넘겨주면 10K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니까 K값은 얼마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겠지. K값이 나오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뭐해질 수가 있습니까? 확률들이 다 구해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은 칸 값만 내가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더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 나오냐?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이제 우리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이제 이상변수도 다 나갈 수 있는데 그것도 공부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 어쨌든 이산확률 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핀 뽑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뭐가 제일 중요해? 확률분포 표를 완성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거를 완성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가 만난다. 이산확률 변수의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거 같은 것들은 당연히 얘들 어떻게 돼야 된다고? 확률 분포 표를 무조건 그리는 게 가장 뭐하다? 중요하다. 자, 이거 볼게요. 두 번째 문제고요. 1부터 6까지 숫자가 각각 적힌 6장의 카드에서 동시에 3장을 뽑겠다. 동시에 3장을 뽑으니까 당연히 내가 확률을 계산할 때 분모는 뭐가 돼야 되겠어? 63으로 다 깔아놔야 되겠지, 일단. 맞아요? 그 63이 20이라는 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면은 63이라고 쓸 게 아니라 2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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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쫙 써야 되겠지. 왜? 이거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를 구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뭘 한 거라고? 준비를 한 거라고, 그게. 그래서 확률 분포표 최대한 뭐 해야 돼? 빠르게 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지? 자, 그러고 나서, 뽑힌 카드 중에 가장 무슨 뭐한 카드? 작은 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 이런 거 판단하셔야 돼. 잘 봐봐. 1부터 6까지의 카드가 있고요. 그 중에 몇 개 뽑겠다고? 3개를 뽑겠다는 거야. 그럼 그 뽑힌 3개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가장 작은 거 1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 될 수 있겠지. 1 뽑히고 나머지 2개 뽑히면 되니까. 2가 될 수도 있겠지. 2가 뽑힌다는 거는 1은 뽑히면 안 되고 2는 반드시 뽑혀야 되고 나머지 중에서 2장에 뽑히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장 뽑힌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X값이라고 보면은 X값이 만약에 3이라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 1, 2는 뽑히면 안 되겠지. 그리고 3은 반드시 뽑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몇 장이 뽑혀야 돼? 2장이 뽑혀야 되겠지. 그러면 X값 중에 가장 큰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4, 5, 6이 뽑혔을 때가 가장 X값이 크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봤을 때 확률 변수 X는 뭐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1, 2, 3, 4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률 계산할 수 있어야 되지, 당연히. 뭐 그냥 아무것도 뭐 못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X값이 파악이 됐으면 자, X값이 파악이 됐으면 뭐 그리라고 얘들아? 표 그리라고, 표. 항상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이게 나중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항상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표를 그려가지고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은 4개의 확률을 다 구해야 돼. 빨리빨리.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이제 문제 풀기 뭐야? 준비 단계라고. 그러면은 X가 1이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3장을 뽑아봤더니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뭐야? 1이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고. 1은 반드시 뽑혀야 돼. 그리고 나머지 2부터 6까지 5장 중에서 몇 장이 나오면 돼? 2장이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적혀 있는 게 6시 3분은 분모니까 5C2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1은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1은 제하고 나머지 5개 중에서 2장이 나오는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게 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X가 2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63은 분모가 되고 1은 반드시 나오면 안 되고 2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맞죠? 그래야 가장 작은 게 2가 될 거 아니야. 1이 나와버리면은 2가 가장 작은 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2장을 제하고 2가 한 장에 뽑혔으니까 나머지 4장 중에서 몇 장을 뽑으면 되는 거야? 2장을 뽑으면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도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1, 2가 안 나오고 3은 반드시 나오니까 3장이 딱 결정이 돼 있어. 그치? 그러면 3장 중에 한 장이 결정이 된 거니까 나머지 3장 중에서 2장을 뽑으면 되겠죠. 그게 바로 3C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4가 되는 경우는 1, 2, 3, 4, 4장이 결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2장 중에서 2장만 뽑아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내면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기본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확률 빨리빨리 구하는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 표 한번 그리는데 만약에 2분, 3분 걸리면 한 문제 푸는데 안 되겠지. 알아듣겠지? 그래서 x가 만약에 뭐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은 이게 더한 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얘들아 나중에 당연히 문제가 2번처럼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구할 때는 절대 뭐 하는 거 아니야? 기약시키는 거 아니야. 알겠지? 나중에 더하는 과정, 빼는 과정 그런 과정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약 20분의 10이면 그냥 이걸 20분의 10으로 나타내야 돼. 알겠지? 그래야 나중에 뭐 이런 거 계산할 때도 훨씬 더 뭐하니까 좀 빠르게 손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만약에 확률 분포 표를 서술형으로 만약에 나타내라고 하면은 20분의 10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때는. 그치? 그때 최종적인 값을 나타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분모가 뭐가 되게끔 통분된 상태에서 기약시키지 말고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확률 변수에 기대값이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편차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값이라는 말은 이퀄 해놓으시고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평균. 평균 이야기만 조금만 더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지 배경을 잠깐 설명해 줄게.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이 주어졌어. 잘 봐봐. 조건이 주어졌어. 조건이 주어지면 뭐를 그릴 수가 있다고? 뭐를 만들 수가 있다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알겠니? 나는 그럼 이 확률 분포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평균이 뭐지를 내가 알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자, 보세요. 이렇게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 뭐 하는 거라고? 곱해. 자기 아래 있는 거 곱하는 거 이렇게. 알겠지? 곱해 가지고 뭐 하면 되냐? 그 곱한 결과물을 다 더한 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방법은 이렇다는 얘기야. 다시 뭐 한다고? x1 곱하기 p1 더하기 x2 곱하기 p2 더하기 x3 곱하기 p3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아래에 있는 거 곱해가지고 다 뭐 하면 된다고? 더한 게 바로 우리가 평균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증명하기 좀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한번 해줄게. 자, 보세요. 10명이 수학시험을 봤어요. 뭘 봤다고? 수학시험. 여기는 점수야. 점수가 아니다. 여기는 인원. 아니, 점수야. 여기 인원이야, 인원. 점수? 아, 점수라고. 진짜 까다롭네. 설마. 자. 최하가 우린 90점이에요. 95, 100입니다. 뭐지? 아니야, 300점 만점이야.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3명, 여기가 5명, 여기가 2명. 이렇게 보자, 알겠지? 여기 몇 명? 10명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확률 분포표에서 뭐냐면 이게 바로 X값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게 바로 P값이 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P값은 뭐가 돼야 돼? 0에서 1 사이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뭐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개로 얘를 나눠주면 되는 거야. 개로 만약에 나눠주면 뭐가 되냐? 얘는 0.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얘는 0. 뭐가 되겠어? 5가 되겠냐? 0. 뭐가 되겠니?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90하고 3을 뭐 하는 거야? 곱해. 곱하면 얼마야? 270 더하기 95 별로 안 좋다. 90으로 가자 이렇게. 그러면 두 개 곱하면 얼마야? 240 맞죠? 5, 9, 45, 450 더하기 얘 얼마야? 200 이렇게 되겠지. 자, 얘를 갖다가 얘를 뭘로 나누는 거야? 15로 나누는 거야. 그치?
10으로 나눠보면은 여기 뭐 얼마니? 440에다가 450이니까 89라는 평균이 나올 수가 있겠네. 보통 이렇게 많이 구한다고, 그치?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 있는 3, 5, 2를 갖다가 전체 인원으로 먼저 한번 나눠볼게. 전체 인원 나눈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의미가 되겠죠? 10분의 3, 10분의 5, 10분의 2, 10분의 10 이렇게 되겠지. 10분의 10이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까? 1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자, 두 개 곱하는 거야. 알겠지?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되겠니? 38에 24가 되는 거야. 이 24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얘를 말하는 거가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하면은 5, 9 뭐가 되겠어? 45는 얘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20이라는 거는 얘를 말한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결국 이렇게 곱한 24, 이렇게 곱한 45, 이렇게 곱한 20 이거를 갖다가 뭐 하면? 더하면 바로 뭐가 나와?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얘를 x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원이 아닌 총개로, 총 인원으로 각각의 변수값, 이 각각의 값을 나눠준 게 바로 얘를 갖다가 뭐라고 보면 돼? P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 그럼 우리가 방금 어떻게 했지, 얘들아?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거를 뭐 했어? 더했더니 뭐가 나왔니? 평균이 나왔지. 이해되나요? 네. 그 방식으로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게 이거 말하는 거야. 여기가 지금 얼마야? 1이라는 거야. 여기 1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옛날에 혹시 기억나요? 도수가 있었고 상대 도수가 있었지. 네. 기억나? 상대 도수가 뭐지? 전체로 해당 도수를 나누는 게 상대 도수지. 그렇대요. 자, 있었나 봐, 옛날에.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1이라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전체 값이 원래 얼마야. 그리고 원래 여기들이 여기가 뭘 말하는 거야? 얘가 되는 경우의 수값이 되는 거야, 원래. 근데 이 경우의 수값을 전체 값으로 뭐 한 거야? 나눠버린 거야. 전체 값으로 나눈 게 바로 결국에는 뭐냐? 전체 분의 해당 값. 그게 바로 확률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이 된다면 각각의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확률값이 되는 거고 여기서 볼 때는 바로 10분의 3, 10분의 5, 10분의 2가 각각의 이 변수에 대한 뭘로 보시면 됩니까? 확률값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명확하게 선생님이 뭐 수학적으로 증명하진 않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한 게 바로 뭐였어, 얘들아? 평균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확률 분포표를 내가 만들고 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위아래로 쭉 곱해가지고 그걸 뭐 하면 돼? 더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값이라고, 얘들아? 무슨 값이라고요? 평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네. 자, 그래서 5분만 하고 끝낼게요. 다 했어, 이제.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그냥 좀 약간 맛배기만 보여준 거고, 다음 시간에 쭉 나갈 겁니다.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오른쪽과 같다. 그랬을 때 기대값은 우리가 2의 X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X는 X에 대한, 이거는 평균을 말해, 평균. 알겠지? X라는 별량에 대한 평균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설명을 할게 나왔으니까. 얘들아, 평균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기호로 쓰냐면은, 이렇게다가 이게 평균이야. 알겠니? 그럼 이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 별이 들어가면은 뭐야? 별의 평균이 되는 거야. 여기에 만약에 X가 들어가면 X의 평균, Y가 들어가면은 Y의 평균, 2X 더하기 3이 들어가면 X라는 어떤 변수가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2배 하고 3만큼을 더한 변화된 값들에 대한 평균 이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어떤 기호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걸 어떻게 읽으면 돼? 괄호 안에 있는 것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 간단하게 뭐라고 쓰기도 한다고? M이라고 쓰기도 한다. 뭐 미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X의 평균, 이거 얘를 부를 때 EX 이렇게 여러분 읽으시면 안 돼요. 항상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읽고 얘를 나중에 읽어주는 거야. X의 평균 이렇게 읽어야 돼. 알겠지? 이것은 M이야.
할머니가 엄마를 부를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M이야 이렇게. 자 M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지 각각에 쭉 해가지고 더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얘를 혹시 만약에 시그마를 선생님이 쓰신다면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i가 1부터 i가 n까지 x, i, p, i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요 딱으로 만약에 뭔가 생긴 게 나오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보면 돼? 아, m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아까 하나 나왔었어. 뭐가 나왔었냐면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pi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뭘로 봤어? 1로 봤어. 1로. 뭘로 봤다고? 1로. 왜 그러냐면 P1, P2, P3 해가지고 PN까지 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밑에 확률의 합을 쭉 더하면 걔는 무조건 얼마라고 얘들아?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식의 기호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다 라고 하면 얘는 뭘로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고? M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얘들아 여기 2는 얘래. 지금 영어가 약해서 영어를 잘 발음 안 합니다. 자, 이것만 보고 끝납시다. 고생했어요, 오늘. 야하.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하자. 그럼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당연히 1, 2, 3, 4, 5, 6이 나올 수가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표 빨리 그렸어. 그럼 뭐 당연히 주사위 한 개 던진 거니까. 맞죠? 그럼 뭐 당연히 6분의 1이 되겠지. 그랬을 때 뭘 구해봐라? 평균 기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가지고 뭐 하면 된다고? 더하면 된다고. 계산하는 법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아래에 있는 확률은 얘들아, 확률은 무조건 통분. 뭐라고? 무조건 통분. 자,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초등학생 되는 거고 이거는 6분의 뭐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얘네들만 빨리 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뭐?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률 분포표를 만들 때 반드시 우리끼리는 어쨌든 간에 뭐 딴 사람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고 우리끼리는 뭐를 해야 돼? 확률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통분하셔야 된다고. 이거 지금 이 파트는 얘들아 계산이 되게 복잡하고 짠짠한 계산이 많아. 근데 어려운 계산이 아니고 그냥 약간 초딩 계산들이 많아. 분수 계산들. 그래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선생님이 그 방법을 다 설명해 줄 테니까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고생했습니다.